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감 후 미란 앵커 뇌피셜 돌아왔습니다. 권미란입니다. 시장 참 이제 다음 주가 미국 대선이다 보니까 이번 주 역시나 변동성이 커집니다. 어제 다행히 우리 장이 잘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그 전에 이제 800선을 깨면서 어디까지 밀려 내려갈까 일단은 우려를 살짝 접을 수 있게끔 어제 반등을 해주면서 8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그리고 나서 간밤에 미국장이 굉장히 크게 출렁였죠. 네,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바로 3%대 급락입니다. 네. 많이들 뭐 1%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1.8% 하락했는데 1% 급락이다. 뭐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급락이란 표현을 쓰려면 뭐 한 3% 정도는 지수가 빠져야 되겠죠. 어제 3% 빠졌고 이게 한 달 만에 새로 또 나온 급락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장에서 급락이 나왔던 날이 굉장히 많았어요. 3월에 당연히 제일 많았고 3% 이상 급락이. 그러고 나서 지난달도 장중에 급락까지 합친다면 3% 이상 하락 마감한 날은 한 3번, 나스닥 기준으로. 그리고 장중 급락까지 합치면 4번 정도 급락세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달 만에 다시 새롭게 나오고 있는 급락세. 여기에 빅스 지수 급등, 그리고 유가 급락, 이렇게 미국장이 마감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참 더 중요했죠. 왜냐면 지금 증권가에서 최근에 예상이 나오기로 유럽은 좀 안 좋을 거다, 4분기. 코로나도 지금 잘 못 맞고 있잖아요. 부터 시작해서 유럽은 좀 정체되거나 침체될 것이다. 미국은 경제가 좀 그냥 그럴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가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차별화된 경제 모멘텀을 보자, 경기 모멘텀을 보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과연 진짜 차별화가 돼 있다면 오늘장 굉장히 좀 양호한 모습을 한번 좀 보여줘야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마감 전이고요. 오늘은 목요일장 마감 전에 점심시간이고요. 오늘 현재까지 봤을 때 일단 종가까지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봤을 때 일단 지수는 급락하죠. 시장 특히 코스피가 또 모처럼 급락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건희 회장님의 별세 소식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삼성그룹주의 한번 들썩임이 엄청 주 초반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다시 팬데믹 우려와 또 그에 따른 셧다운까지의 그 불확실성, 우려감을 반영하면서 시장이 현대차,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주요 수출주들이 공장이 멈출 수 있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은 코스피가 더 빠집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제한적이고 양대 시장 모두 2300 그리고 800포인트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 날이에요. 그래도 어제 코스닥이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800선이 지금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만약에 또 이탈하면 또 어디까지 열릴지는 봐야 되겠죠. 근데 오늘장 같은 날에 지지를 한다 하면 이제 지지선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장은 그래 이렇게 우리 경제 체력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좀 선방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수는 하락하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이슈도 오늘 좀 뜨고 있어서 저는 이걸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이데일리 TV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 저의 빅머니라는 마감 프로그램 말고 또 하나 코너가 있어요. 아직 모르신다면 정말 아직 여러분은 저와 저희 채널의 찐팬 아니신 것 같고요. 제가 오전장에 또 나옵니다. 살짝 이번 주는 또 대타까지 하고 있어서 새벽에도 나오고 있는데 오전장의 모든 이슈를 종합해서 순위를 매겨서 제가 가지고 나오거든요. 오전 11시 40분에 코어 이슈 하이파이브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이파이브를 네, 오후장 가기 전에 힘차게 하이파이브 하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FD님께서 오늘 앵커님이 순위를 대부분 뭐 1, 2, 3위
뭐 1, 2, 4위 이렇게 해주는데 오늘은 5위, 4위, 2위를 해줘서 좀 오늘은 특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그래요. 우리나라의 차별화된 그 펀더멘털의 기반의 근거는 일단 바이오 진단 키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조정이 많아서 진짜 고민들 정말 많으셨던 그 분야가 다시 한번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을 합니다. 또 3분기 실적이 이제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올라갈까요? 아니면 횡보할까요? 진짜 궁금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건 가능성, 확률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떻게 될 것 같다. 근데 진짜 모르겠다가 저의 생각이에요. 아마 우리 와니머니 애청자, 애청 구독자님께서 우리 와니의 리딩을 따라가시면서 만약에 뭐 수제텍이라든지 이런 뭐 진원생명과학 이런 종목들 손실 때문에 정말 마음 아프고 진짜 멘탈 지키기 힘든 와중에 그 리딩을 따라가서 만약에 뭐 이번 주나 지난주 정도에 물타기를 잘하신 분들은 오늘 진짜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물타기를 진짜 조금만 잘해도 단가가 확 낮아질 수 있잖아요. 손실이 큰 만큼. 오늘 일단 이들이 다 올라갑니다. 진단키트 올 상승, 진원생명과학, 뭐 마스크주, 모나리자 다 올라가거든요. 근데 진단키트 관련주 과연 향방이 어떨까요? 말씀해 주시죠. 상승인가요? 횡보인가요? 하락인가요? 상승? 이제 상승? 상승. 진짜요? 완전 상승. 왜? 이유는? 일단은 네. 뭐 오늘 뭐 이제 유럽 봉쇄 나오고요. 네. 프랑스, 독일까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독일. 난리 났죠. 네. 난리 났어요. 지금 통제 불능 뭐 이러잖아요. 트윈데믹. 그래서요? 올라간다고요? 네. 왜냐면 네. 백신이 개발이 돼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키트가 더 안 팔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백신 치료제가 나오면은 오히려 진단키트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어요. 아, 왜냐면 진단이 돼야지 판매가 되는 거니까 백신 치료제가. 네. 그리고 독감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확실하게 동네 병원에서도 이제 진찰하고 바로 처방하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완전 범용이네요. 그 그렇죠. 생필품처럼. 그래서 거의? 이제 뭐 네. 이제 분자 진단 쪽에서 점점 신속 진단으로 가고 이제 자가 진단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잖아요. 키트에 대한 흐름들이. 그래서 그렇게 키트 트렌드, 키트 항목 이거 정리해서 좀 저희 클립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아무나 이거 사실 제가 숙제를 약간 넘겨드리는 것 같은, 제가 블로그에 쓰려고 생각했던 내용이기도 했는데 최근에 저 약간 한쪽으로 편향됐었나 봐요. 저는 경기 민감주를 되게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차별화된 경기 모멘텀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중국에서 특히 최근에 그런 쪽에 수요가 증가해서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라든지 구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좀 잘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단키트는 워낙 이제 투심이 안 좋아졌고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살만한 구간이기도 하지만 관심을 좀 그렇게 크게 두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또 반격을 줍니다. 역시. 예. 이럴 때 허를 찔리는 거죠. 우리는 늘 항상 허를 찔리고 다시 한번 신중하고 또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 멘탈을 부여잡고 그러면서 주식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되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또 있는 건데 진짜 예, 잘 해주셨죠. 예, 진단키트주 우리 와니께서 상승 앞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겨울이 되기도 전에 이렇게 진짜 생 난리가 날 줄이야. 네, 그래서 이런 정말 예상 밖의 이벤트들은 주가에 또 강하게 반영될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 동반 상승이 굉장히 강한 반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을지 정말 주목이 됩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코어 이슈 다룬 것들이 저는 되게 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이슈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글로벌 소비 시즌 도래죠. 소비재주에서 지금 뭐 실적이나 재료나 수급적인 면들, 그 수급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가 있냐면 다음 달에 있을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의 신규 편입과 또 편출
이벤트가 있어요. 그때 편입이 예상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소비재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누스, 그리고 코리아센터, 각각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에 이제 대형주에 편입된다라는 이벤트 기대를 받고 있는 종목인데, 아마 예상 종목 중에서 뭐 아닌 종목도, 안 들어갈 종목도 생길 수는 있지만 거의 예상이 또 현실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증권사에서 잘 분석을 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결론이 어느 정도 증권사에서 이제 각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나와 있는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신규 편입이 되면 펀드 자금이 유입될 수 있어서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점, 실제로 그 편출입 이벤트 전후로 해서 굉장히 강한 수급이 유입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죠. 오늘 코리아센터는 상반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 하반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풀필먼트, 뭐 해외 직구 그런 관련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누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재료나 노이즈는 좀 있었어요. 지누스 제가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노이즈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하반기 실적 한번 잘 기대해 보시죠. 제품력이 일단 좋습니다. 미국에서 일단 한번 휘어잡았고요. 동남아 쪽으로도 또 전 세계적으로도 진출하고 있는 브랜드력을 중심으로 종목 보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종목이기도 하죠. 지누스도 함께 챙겨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오늘 그러니까 지수는 조정받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이슈도 새롭게 나왔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바로 이거. 네, 제가 여러분 따라가고 있던 쪽 이슈랑 또 결합되는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97년도에 만들어진 PSI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IT 버블 직전에 이제 막 인터넷이 막 세상을 바꾸니까 막 아자아자 하면서 만든 기업이겠죠. 그때 만들어진 기업이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업이 진짜 신기하게 한국의 상장사, K 상장사 3개를 한꺼번에 쇼핑을 했습니다. 인수하겠다, 너네 3개 딱 뽑았어요. 얘네들은 서로 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딱딱 찍었죠. 뭐 관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찾아볼게요. 딱딱딱 찍었는데 저는 이 한마디 남기고 싶네요. 네, 역시 미국 코쟁이들이 돈 냄새를 잘 맡는다. 어떠세요? 동의하시나요? 네, 미국 코쟁이들 돈 냄새를 잘 맡는다. 따라서 우리는 진짜 솔직히 자괴감 들잖아요. 경제부총리가 주식을 안 해봤대요. 말이 됩니까? 진짜 각성해야 됩니다. 지금 동학개미 운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98년도에 금모으기 운동이라면 이제는 진짜 우리의 국부를 주권을 지키겠다 이러면서 진짜 막 온갖 돈을 진짜 집에 있는 금부치도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좀 위험합니다. 네, 금은 갖고 있죠. 예, 금은 갖고 있고, 예, 땅도 갖고 계세요. 땅도 괜히 판다고 하시지 마시고. 주식 사야 되잖아요. 진짜 안 팔아요. 예, 안 팔 거예요. 예, 내가 3억 대주주 요건 해당 안 되면 안 팔면 되잖아요. 그쵸? 안 팔 겁니다. 내가 좋은 종목 잘 골랐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어쨌든 이 PSI 인터내셔널이라는 97년도에 만들어진 기업이 미국에서 교통, 방산, 항공, 또 뭐였더라? 그린 에너지, 보건이라는 게 즉 헬스케어 쪽이고, 그 헬스케어가 아니라 보건이라고 한 것은 미국 정부와 조금 이렇게, 예, 다 정부 냄새 나지 않습니까? 우주항공, 방산, 교통, 보건, 그린 에너지 이 분야들 모두의 빅데이터 기술을 아우르는 기업입니다. 빅데이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뭘 하겠다라고 했는지 이제 잘 살펴봐야죠. 이 세 종목 모두 상한가를 안 갔어요. 저는 그게 약간 의외이기도 하고, 당장 지금은 급등했으니까 사실 접근하기는 부담스럽죠. 하지만 언제든지 또 이슈 확산이 가능한 이슈가 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관심 종목에 넣으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PSI가 케어랩스 많이 아시죠? 여러분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셔서 아마 담아두신 분들도 계실 거고, 종목이 너무 안 가니까 짜증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케어랩스 국내 1위의 헬스케어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 모바일 광고, 모바일 마케팅, 미디어 커머스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데일리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업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빅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 그리고 뭐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중고 물품을 매매하는 플랫폼도 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냄새 나죠? 페이팔 냄새 나죠? 그런 기업, 데일리 블록체인, 이 세 개를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참여해서 인수 목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또 오랜만에. 야, 근데 이 PSI 인터내셔널이 상장을 하겠다네? 나스닥에? 그래서 상장하기 전에 이들 세 기업을 인수를 해서 사업 체계를 재정비하겠다. 그리고 상장 절차를 밟겠다라고 했고요. 케어랩스를 통해서는 헬스케어 IT 사업을 완전히 재편을 할 것이고, 그리고 대선 이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미국의 뭐가 있죠? 뉴딜 있죠. 이게 그린 뉴딜, 그럼 미국은 그린 뉴딜이라고 이름 짓진 않았지만 기후변화 대응, 그러니까 뉴딜, 그린 뉴딜 쪽이에요. 그리고 디지털 뉴딜 당연히 하죠. 5G, 인프라 사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진짜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거니까 우리는 그 전에 기술력도 좀 확보를 하고 상장해서 한번 기업의 사세를 잘 확장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근데 왜 K 상장사를 선택했나? 야, 진짜 그동안 이 기업들이 좀 저평가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이 분야가 굉장히 성장할 것이다라고 미국 기업이 봤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여력이 된다면 저는 PSI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의 재무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정보의 한계가 있네요. 네. 정보의 한계가 없는 주변 지인을 활용해서 제가 또 더 전할 소식이 있으면 전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은 일단 데일리 블록체인이고요. 상한가 아주 핫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케어랩스와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가 20% 내외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내피셜 3부 토건입니다. 네, 3부 토건.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3부 토건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이러한 본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 우리 인간은 단기적인 이슈에 항상 집중합니다. 네,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죠. 바로 어제 나왔던, 어제 심지어 내가 멘트를 했던 그 소식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이번 주 초반에 내가 열심히 떠들었던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떠드는 주식방송의 내용은 그날은 잘 기억하시는데 그 다음날 이걸 연결하는데 한계를 느끼세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능이고, 그 본능을 역이용해야 된다라는 게 또 이 책 안의 전략으로 갑자기 또 책 홍보하나요? 그건 아니고 제가 늘 생각해왔던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독서의 기쁨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늘 생각했던 거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둔 대목을 발견했을 때 굉장히 소름이 돋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진짜 공감됐던 내용이 뭐냐면, 시장은 아주 효율적이기 때문에 여기선 뭐라 그러냐? 차트 분석으로 돈을 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즉슨 시장은 새로운 정보나 이런 뉴스들을 지체 없이 반영하기 때문에 그 차익을 얻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시장은 종목의 뉴스들을 반영해서 그 시세 차익을 얻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효과가 있는 두 가지 투자법이 있다고 이 저자가 소개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은 근시안적인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것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정보와 결과를 중시하고 장기적인 정보와 결과에 대해서는 등한시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이슈를 반영하는 데 약하다. 따라서 현대차가 이렇게 수출 우려감으로 하락을 해도 현대차의 장기적인 이슈를 꿰뚫고 그 이슈, 그 장기적인 스토리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금만 더 내려와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근데 단기적인 근시안적인 본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대차를 19만 원에 사고 지금 손절할까 고민을 하신다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삼부토건을 잘 모른다고 제가 지금 약간 훈계를 한 겁니다. 예, 약간 지금 꼰대력을 발휘한 건데요. 뭐냐면 이게 이낙연 테마주예요. 이낙연 관련주. 이걸로 엄청나게 지금 핫했잖아요. 여러분. 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 이낙연 대표의 동생이 삼부토건의 대표로 취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동생 이계현 씨가 전에 삼한기업이라는 건설사의 대표였는데 삼부토건에 들어갔네? 근데 삼부토건 그래서 제가 코어 이슈에서 몇 번 다뤄드렸거든요. 건설주 하면서. 근데 오늘은 아예 삼부토건에 무슨 일이 하고 그걸 헤드라인으로 잡았어요. 이건 처음이에요. 근데 좀 봐야 됩니다. 예, 일단 상반기에 수주가 전년 수주를 돌파했어요. 삼부토건이. 그리고 실적이 지난해에 흑자 전환합니다. 그 전전에는 적자였어요. 그래서 턴어라운드 하는 실적에 수주까지 급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바로 아래에 권력자의 동생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뭐 그냥 게임 일단 끝인데, 근데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최근에 굉장히 급등했어요. 그래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뉴스에서 제가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게 낙연이 형 삼부토건 왜 이래? 헤드라인이.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거를 해가지고 낙연이 형 삼부토건 왜 이래? 왜냐면 최근에 급락했었거든요. 한번 확 급락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신 분들은 지금 또 확 수익이시죠. 근데 지금은 좀 고민입니다. 왜냐? 저항대에 진입했거든요. 지금 지난 2007년 이후의 하락 추세에서 최근 3년 동안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박스권의 고점이 4,400원대예요. 4,000원대 중반. 근데 오늘 장은 4,000원, 4,1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 내려갔어요. 3,900원 아래로. 즉 4,000원이 굉장히 강한 저항이란 뜻이고, 이 기업이 굉장히 체질 개선이 되고, 그리고 이제 대선 앞두고 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2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뭐 이낙연 대표가 뭐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지만, 어쨌든 현 집권 구간에서, 여당 집권 구간에서는 삼부토건의 어떤 턴어라운드, 어제 나온 공시도 거제도에 있는 한옥 관광호텔 공사를 수주했어요. 그래서 4,000원대 중반에 이 박스권을 돌파 안착한다면 저는 장기 하락 추세가 끝났다고 판단을 해보면서 이 종목이 잘 움직일 때, 즉 가격 부담이 없을 때 진입해도 될 만한 그런 투자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돌파 안착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상승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버려두시는 거죠. 근데 버릴 종목인가?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이 저항대를 돌파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주시를 할 거고요. 돌파 안착했을 때, 그리고 완만해졌을 때 주가 움직임이, 그럴 때 좀 잘, 혹은 급등락을 할 때, 그럴 때 잘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 몇 분 했나요? 또 정말 많이 떠들었네요. 네, 오늘. 네네네네. 오늘의 에피셜은 여기까지. 그만 떠들라고 하시네요. 네, 오늘 목요일장 마감 후는 아니지만 미란 앵커의 에피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